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 온 가운데 일단 코인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을 살펴보면 소폭 상승 및 하락하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리플 XRP 및 다른 암호화폐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위스 증권거래 거래소 이제 SIX가 기본 블록체인으로 R3 코르다 플랫폼을 채택했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SIX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 결제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구축할 기본 블록체인으로 R3 코르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채택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벤 로스 SIX 최고 운영 책임자는 R3의 코르다 플랫폼은 이미 보험 분야와 같은 자본시장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R3 코르다 플랫폼 세틀먼트를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암호화폐는 XRP죠. 네, 지금 첫 번째 XRP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오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 XRP의 좋은 소식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코인베이스 XRP 영구 손실 오류를 비판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죄송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코인베이스가 XRP를 상장한 뒤에 코인베이스를 통해 XRP를 전송하는 사용자에게 코인이 영구적으로 손실됐다는 알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데스티네이션 태그 입력 옵션을 제공하지 않아 토스트 월렛 사용자 단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해당 오류는 코인베이스의 자금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자칭 영구 손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XRP 송금 시 자금이 정확히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며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가 틀렸을 경우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에게 수동으로 자금을 돌려주지만 코인베이스는 해당 절차 수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는 리플 커뮤니티 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코인베이스가 영구적으로 손실됐다는 비판과 함께 사용자가 태그를 생략할 수 있게 만든 시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다수 사용자가 바이낸스 등 거래소로 이탈을 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소식, 족족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외국에서는 딜리트 코인베이스라는 코인베이스 계정을 지우자라는 운동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참 코인베이스의 위상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데가 1년 전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지 몰랐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더욱 운영을 잘 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네요. 참 아쉽습니다. 코인베이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렛이 80%의 수수료 절감으로 스위프트와 웨스턴 유니언보다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리플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수많은 고객을 위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기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리플렛과 일하는 비테크 글로벌은 이제 비테크는 다른 유사 기업 중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 세계에 자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수료는 송금액의 10% 안팎인 웨스턴 유니온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리플렛은 또한 반세기 이상 은행에서 사용해온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것은 집을 떠나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송금을 보내고 싶을 때 특히 편리하죠.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내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 비테크는 또한 소규모 국제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때로는 세계의
반대편에 위치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는 이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스위프트는 블록체인 시험, JP 모건은 JPM 코인 출시라고 하면서 네, 뭐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 눈만 뜨고 눈만 감고 뜨면 나오는 리플과 XRP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정말 이렇게 네, 리플렛이 지금 많이 구축이 됐죠. 한 250개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250개 중에 한 곳에서만 좋은 소식이 나와도 파트너십이라든지 정말 실사용 소식이 나와도 네, 굉장히 이게 파트너십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리플 XRP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CEO인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JPM 코인은 상호 운용성이 부족하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최근 JP 모건에서 발행 소식을 밝힌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의 상호 운용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7일 코인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회 DC 블록체인 서밋에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한 빵형이 최근 JPM 코인을 발행 예고한 이 상호 운용성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게 되면 JP 모건이 발행을 예고한 JPM 코인은 미 달러와 1대1 비율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행사 중에 JPM 코인이 리플 XRP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다수의 코멘트에 대한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해당 코인이 이제 내수용 자산임을 지적하며 해당 자산이 가진 독점성은 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각자 자사만의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상황은 오늘날 금융 서비스 산업이 가진 분열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난주 모건 스탠리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였고 그에게 JPM 코인을 사용할 것인지 물었더니 그는 아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이제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에 따라 JPM 코인의 발행으로 인한 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자체 코인 발행은 타사만의 배척적인 코인의 출현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현재 금융시장과 크게 다른 것 없는 상호 운영성이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JPM 코인이 가진 독점성에 무게에 실어 말을 하면서 해당 자산이 은행 내 내수 자산으로 사용된다면 그냥 달러를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JPM 코인의 장점에 대해서는 JP 모건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코인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며 네, 이런 이제 빵형은 최근 바이낸스 리서치의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연구팀은 JPM 코인이 중앙 네트워크가 통제를 하며 독점성을 지닌 코인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 내 큰 유통성을 보이진 않을 것이며 이는 타 은행 금융기관들이 자사만의 자체 디지털 토큰 발행을 촉구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연구팀이 법정화폐, 암호화폐 간 중재화폐로서 은행 간 유통의 야망을 밝힌 것에 비해 폐쇄적인 네트워크 솔루션을 가졌다는 점은 JPM 코인이 리플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JPM 코인에 대해서 바이낸스 리서치와 연구팀들과 빵형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네, 특히 블룸버그나 이제 CCN이나 이렇게 보면은 JPM 코인이 나왔으니 리플은 이제 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일각의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오히려 JPM 코인 덕에 이제 리플이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 이렇게 각각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결정해 주겠죠. 정말 JPM 코인이 리플을 앞서 지나갈지 아니면 JPM 코인이 그냥 잠깐 반짝 빛나고 없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EU 산하 IATB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글로벌 포럼을 주최한다고 하는데요. 댄 모건 리플 유럽 지역 총괄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EU 산하 블록체인 국가
기업가 연합인 IATBA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위한 국제 연합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향후 전 세계 정책의 리더 기업가 개발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포럼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포럼이 언제 이렇게 열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포럼이 주체가 되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소식을 이제 나중에 포럼이 주최돼서 접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는 굉장히 희한한 소식입니다. 삼성이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를 위한 내장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보냈었죠. 네, 그러면서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S10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할 많은 삼성 휴대폰들 중 첫 번째가 될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S10에 이제 4개의 다른 암호화폐를 즉시 지원한다고 알려진 내장된 암호화폐 지갑이 있지만 기기를 일찍 손에 쥔 일부 사람들에게 이 폰이 블록체인 키스토어 앱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기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를 지원하지 않는 것, 즉 이제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상적인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이제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인 것은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실에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인데요. 이번 누락은 갤럭시 S10이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의 타격이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한데요. 오늘이네요. 오늘 이제 갤럭시 S10에서 이제 S10을 이제 판매를 시작합니다. 3월 8일부터 판매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또 새로운 내용의 이런 기사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S10의 비트코인을 안 지원한다. 굉장히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잘못 찾아본 거거나 아니면 뭔가 살짝 누락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엔진코인, 코스모코인, 코스미코인이었나요? 이렇게 4가지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번 또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로 쏘아 올린 익명의 비트코인 애호가의 메시지, 미래를 위한 1비트코인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메시지를 우주 공간에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우주를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블록체인의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비트.라이브로 구동되고 블록스트림이 운영하는 위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우주 공간을 통해 데이터, 가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이동하기 위한 신호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위성 서비스를 시작한 블록스트림은 사용자가 임대 위성을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블록스트림은 아프리카, 유럽, 미주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사용자가 웹에 연결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해 왔다며 블록스트림 위성 클라이언트인 스페이스 비트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암호화폐 애호가와 기술 담당자들이 메시지를 작성하고 우주 공간에 보낼 수 있도록 쉽게 설정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가졌고 2016년, 17년까지 이를 면밀히 추적하여 테스트넷을 만지고 직접 체험을 하였다며 지난해 저는 놀랍고도 많은 것을 배웠고 라이트닝 테스트넷을 통해 빠르고 저렴한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가능성을 보았다면서 그리고 첫 번째 라즈베리파이 라이트닝 노드를 만들었고 인공위성에서 오는 메시지를 방송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끔은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닌 SF 소설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암호화폐 시장의 2019년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를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재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안 관련 건의사항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본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인 GCBA가
최근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업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4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국경 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안 과제를 최우선시해야 하며, 두 번째, 일본 금융상품법 및 결산 규제법을 적용 가능한 토큰에 한해 규제 강도를 차별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1급 유가 증권 및 2급 유가 증권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완성도 있는 유통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네 번째,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의 지나친 규제 적용을 지양해야 하며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4가지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본 너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선점을 한 모습들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와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흘러 5년 뒤,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네, 최대한 빠르게 내일이라도 좀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려는 좀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줬으면 참 고마울 것 같네요. 이제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CFTC 위원장이 블록체인 활용, 금융위기 대응에 유리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2008년에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했다면 금융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2008년 금융 시스템의 비극적인 실패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총괄이 이더리움 지원이 늦춰져 하드포크 변화 파악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피델리티 톰 제솝 디지털 자산부 총괄이 최근 진행된 이더리움 하드포크로 인한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FDAS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지원이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제솝은 현재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추가적인 암호화폐를 선정해 FDAS에 추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신규 임원 5명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5명의 새로운 임원을 임명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할리우드 출신의 매트 메이스, 골드만삭스 출신의 스티브 헌트가, 엔지니어링 부사장 넬슨 미디어가, OTC 판매 및 거래 책임자 밥 자고타가, 전략 사업부 총괄 메이 맞네요. 네,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네, 메이 베스부찬이 법무장을 맡게 되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이죠. 샤오미의 CEO가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발전 촉진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에 따르게 되면 최근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은 공업용 사물 인터넷 분야의 발전 및 실질적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 그는 이날 공업용 사물 인터넷 복음은 스마트 농업 등 신흥 산업에 이제 기반을 닦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샤오 라이가 이제 페이스북 코인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인 리샤오 라이가 방금 전 자신의 SNS를 통해 페이스북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블록체인 업계는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신용평가 전문 웨이스 레이팅스는 페이스북 코인이 오는 4월 FB, 네, 페이스북 코인이죠. 이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가 있었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최대 귀금속 위탁 업체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귀금속 위탁 보관 기업인 골드머니가 오는 6일부터 더 이상 암호화폐 결제 및 위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골드머니 측은 이와 관련해 이제 이용자들은 자사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거나 자신의 월렛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골드머니는
네, 죄송합니다. 골드머니는 캐나다 최대 귀금속 위탁 보관 업체로 토론토 증시에 상장해 있다고 합니다. 앞서 2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위탁 보관 서비스를 출시했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일본의 참의원이 이제 암호화폐 관련 납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지난 7일 후지마케 다케시 참의원 재정위원회 이사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납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8일 참의원 인터넷 심의 방송에서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에게 현행 소득세법 관련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참 암호화폐 일본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점유율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일본에서 앞섰기 때문에 일본이 1위고 2위가 미국, 3위가 한국인데 1위하고 2위는 46%, 44%, 이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한국은 한 2%였나요? 3%? 이렇게 정말 정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모습을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을 안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아쉬운데요. 일본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이제 관점에서 일본을 보게 되면 참 빠르게 선점해 가는 이 모습이 좀 부럽기까지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김포페이를 내달 발행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이제 김포시가 오는 4월부터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를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포시 지역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체크카드와 모바일 QR 결제가 모두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고 부정 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올해 110억 원의 이제 11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배당, 산후 조리비 등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일반 시민들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김포시의 이제 이런 설명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54로 지금 중립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게 되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54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30, 엊그제만 해도 30 몇이었는데 지금 이제 5대로 50대로 이제 올라온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3월 말까지는 한 70, 80까지는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정협위원회 위원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 중거 커지왕에 따르게 되면 7일 오후 중국 전국 정협 제13회 2차 회의에서 궁푸원 정협위원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분산 원장, 위변조 불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각 분야 및 산업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블록체인 산업이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술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금융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블록체인의 경우 정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좀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은 장려를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이렇게 좀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와 같네요. 이걸 보게 되면. 다음 소식입니다. 니얼 퍼거슨이 암호화폐는 망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암호화폐는 망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블록체인 기반 화폐를 부정했던 것은 나의 오판이라며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변동은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과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니얼 퍼거슨 이분이 굉장히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던 암호화폐 비관론자 중 한 분이셨는데, 지금 이렇게 비관론자 분들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게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분 말고도 이제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이제 디지털 쪼가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버핏 형님 한번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고를 통한 첫 번째 종합 플랫폼인 베가 지갑이 대시를 추가했다는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종합 암호화폐 지갑이자 판매자 솔루션인 베가 월렛이 비트고를 통해 대시를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 베가 지갑은 비트고의 다중 서명 대시 구현을 사용하여 인스턴트 샌드 거래를 허용하는 첫 번째 지갑으로 장래에는 대시 에볼루션 하드포크를 위한 실생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대시코어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인 브래들리 자스트로에 따르게 되면 이번 통합은 많은 관심을 자아내면서 양측 모두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베가 지갑이 대시 이용자에게 안전한 지갑과 지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가치 제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베가 지갑의 목표인 합법 대마 산업계를 위한 지불 솔루션 구축은 은행 접근성이 없는 비즈니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시의 목표와 잘 어우러진다며, 이로써 향후 베가 지갑은 우리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고, 이렇게 이제 월렛 같은 경우 구글 스토어나 이렇게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월렛에 굉장히 이제 좋은 기능도 있고 한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거를 사칭하는 사기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기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이제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신 이후에 이 월렛이 정말 중요한 월렛이구나, 정말 좋은 월렛이구나 하는 거를 확인 후에 다운 받으셔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걷어졌습니다. 계속 재난 문자로도 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 1위 미세먼지 국가죠. 암호화폐 1위였으면 좋겠는데요. 미세먼지 1위 국가입니다. 참 아쉬운 소식인데, 미세먼지가 정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나쁜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항상 내 기관지 보호에 힘쓰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